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영입이죠. 니코 곤잘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FC 포르투로부터 스페인 미드필더 니코 곤잘레스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맨시티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알려진 해지 조항 규모인 6천만 유로, 약 900억 원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결국 해지 조항을 발동하며 그를 영입하였습니다. 니코 곤잘레스를 이제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영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니코 곤잘레스의 링크가 뜨기 시작했을 때 맨시티가 사실은 해지 조항 규모인 6천만 유로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좀 낮은 금액으로 한번 제안이 들어갔던 걸로 좀 여러 소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 부분에 이제 포르투가 결국은 거절했고 맨시티가 바이아웃 조항을 바로 발동한 것 같습니다. 계약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큰 차질은 없었으며 맨시티와 그는 4년 반의 계약을 체결하며 29년 여름까지 니코 곤잘레스는 맨시티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르셀로나에서 포르투로 이적할 때 설정된 계약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이적료에서 40%를 받게 될 예정이며 그 에이전시도 10%의 이익을 얻을 예정입니다. 니코 곤잘레스와 맨시티의 구체적인 계약 조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는 빠르면 이번 주말 FA컵 4라운드에서 데뷔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코 곤잘레스의 영입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했던 영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선수를 영입한다는 부분들이 링크가 강하게 났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 여러 다른 선수들과의 링크들이 있었는데 니코 곤잘레스와는 강한 링크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들어서 특히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내내 영입 소식이 없었던 미드필더 부분에서 이 선수가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좀 극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인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마름시 선수도 그렇고 후사노프 헤이스 뭐 수비 라인에서의 그런 보강도 있었지만 그 두 포지션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미드필더 라인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팀의 중원 지역에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니코 곤잘레스가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니코 곤잘레스의 스타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가 미드필더에서 활약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로드리의 대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로드리의 직접적인 대체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로드리의 경우에는 곤잘레스보다 더 후방에서 공을 연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템포를 조절하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곤잘레스 같은 경우는 로드리보다는 좀 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에 가깝고 후방에서 늦은 침투를 통해 상대 박스로 전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니코 곤잘레스가 과연 로드리의 대체자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은 로드리의 직접적인 지금 맨시티의 역할보다는 다른 역할에서의 니코 곤잘레스의 지금까지 플레이 성향이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대체자라기보다는 로드리와 함께 뛸 만한 선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로드리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로드리 혼자 있을 때 로드리는 공수가 다 된다고 봐도 무방한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똑같이 한 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지금 맨시티가 로드리가 없을 때 두 명의 홀딩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의 플레이 성향과는 달리 좋은 볼 탈취 능력을 보여주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에 좀 더 가깝고 사실 미드필더에서 가장 구분을 많이 하는 용어가 6번이냐 8번이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6번이면서 8번의 능력도 가질 수 있고 8번이면서 6번의 역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그 좀 더 전술적인 역량이 고정되어 있었을 시기에는 6번, 8번을 구분짓는 게 의미가 컸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사실 미드필더 라인에서 6번, 8번의 의미라기보다는 선수의 성향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한 용어를 찾다 보니까 6번, 8번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이런 선수가
6번의 역할에서 뭐 한 40%, 그리고 8번의 역할에서 60% 이렇게 섞여 있는 선수의 유형일 수도 있고, 이 선수 한 명의 스타일을 기존의 그런 전술적인 역할로 규정한다는 게 굉장히 최근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팀에서 요구하는 바가 그만큼 세분화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6번이냐 8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좀 어느 정도 플레이 스타일을 설명할 때는 그냥 딱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곤잘레스는 사실상 6번 역할보다는 8번 역할에 가까운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플레이 성향과는 다르게 볼 탈취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옆쪽에 이제 디펜시브 액션 그 히트맵을 보시면 경기장 전역에서 볼 탈취를 위해서 시도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경기장 전체적인 위치에서 볼을 탈취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번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볼 점유 횟수와 태클, 공중경합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8번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선수지만 볼을 탈취하고 소유하고 하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곤잘레스는 볼 운반 능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을 갖고 상대편 골대 방향으로 최소 5m 이동하는 프로그레시브 캐리라는 그런 지표를 보면 그는 31위로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5m 기준으로는 낮은 순위다.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지표의 거리 기준을 10m로 높여서 살펴볼 때 그는 전체 순위에서 3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네, 물론 이건 포르투갈 리그 기준이고 24-25 시즌 기준인 기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m 기준일 때는 31위, 공격적인 움직임을 갖는 그 5m 이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순위지만 10m로 높여서 볼 때는 3위다. 이 부분은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공을 가지고 틈을 돌파하고 팀 동료에게 패스를 내주는 플레이를 하며 공을 어느 정도 갖고 이동한 뒤에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볼 운반적인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맨시티에게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일 것 같아요. 후방 빌드업을 하는 맨시티 특성상 수비 라인에서, 특히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 앞쪽으로 공을 운반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역습 상황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다만 이 역할을 이제 합류하게 된 리코 곤잘레스 선수가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후방에 위치할 수 있는 수비 라인일 것 같고요. 그 앞에서 공을 더 잘 운반해주고, 특히나 이제 돌파도 하고 혹은 패스기를 잘 찾아주는 이 곤잘레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확실히 점유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진행하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일 것 같네요. 맨시티에서 그의 활용은 코바치치와 함께 미드필드에서 힘과 수비력을 보강할 것으로 보이며 때때로 좋은 공격 가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바치치 선수가 공수양면으로 물론 최근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기대치에 비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일 거예요. 특히나 후반 가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몇 번은 이제 수비 후에 복귀가 늦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전방으로 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돌파를 시도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서 아예 안 보이는 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코바치치와 함께 선발 출장을 하게 된다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볼 탈취나 이런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전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공수 양면에서 서로의 부담을 좀 덜어가고 좋은 호흡을 갖게 된다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이번 시즌이 지날 경우 로드리와 함께 신체적으로 우수한 2인조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니코 곤잘레스도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키도 180 후반이라서 좋은 편이고 앞서 이제 공중 경합에서도 좋은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와 함께 신체적으로 좀 우수한 2인조. 로드리는 로드리대로 플레이를 하고 곤잘레스는 또 곤잘레스대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라마시아 출신인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맨시티의 이제 라마시아 출신을 잘 키워낼 수 있는 펩 가르디올라와의 시너지. 특히 이제 그 수비 라인에서 펩
도 좋은 선수였고 로드리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이 두 명의 튜터를 받는 곤잘레스 이거는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수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팀의 주축이 돼서 좋은 활약을 펼쳐볼 수 있는 니코 곤잘레스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